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이 무더기로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일단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고 그 다음에 후임 권한대행이 누구예요? 최상목 권한대행.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국무위원들 차례대로 권한대행 될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국가의 어떤 행정부 정보를 완전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마비시켜서 국가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란죄고 이재명이 내란죄 수개고 우두머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국무위원을 이제 줄탄핵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압도적 다수에 의한 정권을 이제 전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복은 일반적으로 형법이랄지 헌법이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이제 총칼, 폭동에 의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폭동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에 준내란 행위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법은 요건이 폭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로 해서 처벌하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더민주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 탄핵소추 사유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차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치도 모르고 순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돌격 행동의 역할을 하고 이제 뒤에서는 꼭두각시처럼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헌재의 어떤 평의가 짧아졌어요. 30분 1시간.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헌재 내에서 이미 평결할 정도 결정 났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갈 리가 없다. 그러면 그 5대3인 이제 4대4로 기각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민주당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몸이 달아 있는 거죠. 그래서 40여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국민은 다 망해도 좋으니까 40명만 임명하라. 이런 아주 저돌적이고 무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복현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을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5대3 아니면 4대4다. 경우에 따라서는 4.5대 3.5다. 그건 왜 .5가 나오냐면 이제 김명두 재판관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켜서 40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제 전복이고 정권 정복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줄탄핵은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다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이재명의 변호인들의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날 것이고 듣고 싶지 않겠지만 오랜만에 옳은 소리에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변호사가 김필성 변호사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야. 대장동 특혜개발국 사건 변호인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을 짓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꼭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의 무력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유력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힘으로써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행정부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 아니에요? 이거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 국헌 문란이 될 수 있다. 이게 형법상에 그 구성 요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고 거기 한 발 나가서 줄 탄핵을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결국으로 개정해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 일종의 이제 내란 자백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 탄핵을 애고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핵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란죄에서는 이제 음모와 선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단순히 모의만 해도 내란 음모 선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실제 실행에 나가면 이제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게 형법상이나 뭐 헌법이 규정하는 내란죄다 이렇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 요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폭동이라는 게 있어요. 폭동. 그렇지만 유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뭐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건 내란죄, 준내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각의 어떤 총탄핵 자체가 사실은 전에 유언정당 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어떤 국지적 폭력적인 체제의 전복 시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이 하면 굉장히 부분적이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부 자체를 전복시켜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고 국정이 마비되는 거, 국정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뭐 일반적인 내란죄보다도 훨씬 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조정하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 더민초들은 막 돌격 행동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두머리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중에 역풍이 불면 자기는 피해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뭐 헌재의 현명하고 신속한 선고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피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초선원들 앞세가지고 이제 탄핵 카드를 막 꺼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겁하게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형법상 내란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란죄가 구성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우두머리는 내란 수견의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누가 돼요? 박창대가 될 것이고, 김민석 등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되겠죠. 거기에 이제 부하 수행자,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런 내란죄 주체는 바로 더민초 초선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새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더민초에서 쌍탄핵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도껏 좀 해라.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마은영 후보가 보수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자. 언제? 4월 18일 이후에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 2명,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는 거예요. 그때 3명을 임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자. 민주당 거의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완전체를 만들어서 탄핵 심판을 하자는 거니까. 근데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죠. 일단 민주당이 이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위기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헌재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내부의 정보가 민주당을 흘러가고 있다. 왜냐면 그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계속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세 명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세 명이 지금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 누가 내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리고 헌재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각이나 각하될 것 같으니까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 언제까지 끌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영배나 이미선이 그만둘 때까지도 끌고 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민주당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국무위원들 전체를 탄핵시켜서 결과적으로 현 체제를 마비시키고 전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 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뭐 힘드시겠지만 오후에는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